정말 요즘 우리 정규재 선생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야, 이게 세상을 바꾸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규재 대표님 말씀 1시간 동안 여러분 결정하시고 나름대로 보수가 왜 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규재 대표님 소개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안면을 좀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박수를 치시지만 제가 마치고 나갈 때는 돌멩이를 던진다. 어차피 욕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한 사람은 정규재 TV를 열심히 보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안 보는 사람. 보수가 왜 안 되나? 우리 공화당이 개판이니까. 맞아요. 우리 좌파들 들면 공화당도 개판이다. 네, 맞아요. 국민의당 맨날 이승만, 박정희를 입에 달고 사는데 박정희를 진짜로 알고 있나? 앞으로 정규재 불러게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누구라도 박정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규재 씨는 바꾸기 싫어요. 긴급조치 9호 읽어보셨어요? 긴급조치 9호 읽어봤냐고. 그때 살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셔서 긴급조치 9호를 인터넷에 꺼내서 읽어보면 이 개새끼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정규재 씨 삐딱하다고. 긴급조치 9호 읽어보세요. 야, 이거 이게 정치야? 이거는 완전히 깡패짓 아니야? 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무서워요. 긴급조치 9호 보면. 긴급조치 9호를 내면서 이 긴급조치를 비판하는 놈도 잡아넣어. 딱 필요한 때야 지금. 무섭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데 그런 엉터리 같은 정치로 그러면 지금도 독재를 하면은 경제가 잘 될까요? 입 닥쳐 그러고 국민들 집어넣고 대학에는 경찰을 풀고 아니에요. 고려대학 같은 데는 군인을 풀었어. 군대를 풀어가지고 아예 학생들 입을 닥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경제개발이 될까요? 네.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다 박정희라고 얘기하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지금은 저 성장에 갈등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것이 이 시대 상황입니까? 그럼 우리도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거짓말을 해요. 제가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 거짓말들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해요.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잘해가지고 6.25 전쟁 때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거짓말이에요. 광주 사태 5.18에 대해서는 우파 쪽에는 논문이 한 편도 없습니다. 좌파가 소수고 우파가 대부분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우파는 광주 사태에 대해서 논문이 한 편도 없다.
어떻게 이기겠어요? 좌파는 논문이 몇 개를 50개가 넘습니다. 우파는 논문 제로예요. 그래가지고 몰라 해가지고 뭐 가지고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제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갈 때 다행히 이 방에는 돌멩이가 없습니다만 예? 던질 거 많아요? 노인연금 오케이 용서합니다. 그린벨트 조정으로 청년 세대를 위해 반값 아파트 100만호 공급 22년 청년 가구 자가 보유율은 14%. 청년들의 자가 보유율 14%. 야, 이렇게 높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청년들의 자가 보유율 14%. 야, 청년들이 이렇게 자기 집을 많이 가지고 있어? 아니 젊은 애가 뭘 해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연끌. 맞아요, 틀려요. 연끌. 청년 나이가 아니 그럼 이렇게 이 얘기를 쓰지 말아요. 나이를 보시죠. 아니 나이. 14%가 틀린 숫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집을 더 만들어 줘야 한다? 우리는 청년 때 집이 있었나요? 그때 없지. 집이라는 것은 평생 일을 하고 정년 퇴직할 때 방 3칸짜리 국민주택 규모를 가지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삶입니다. 아니 박수 좀 치지 마세요. 청년들에게 해줄 게 집이냐? 아무리 봐도 군대 얘기는 없어요. 우리나라 징집제는 언제쯤 모병제로 바꿀 건가요? 아예 바꾸지 않을 건가? 우리나라는 국방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므로 젊은 애들을 언제까지 이 땅에 흙수저들만 모아가지고 좀 돈 좀 있는 놈들은 다 군대 안 가고 흙수저만 모아가지고 군대 강제 징집하는 거를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 군대만 갔다 오면 국가를 우습게 봐. 똥별이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내국심이 없어져. 언제까지 이런 나라를 그대로 둘 겁니까 여러분? 김병주처럼 그러네. 이번에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북한 애들이 참 먹고 살아보려고 10,000명 정도를 보냈다 그래요. 먹고 살아보니. 실제로 보냈는지도 지금 불명입니다. 근데 어떻든 몇 명인가 갔어요. 불쌍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베트남 파병하고 저렇게 용병으로 보내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보냈어요. 불쌍합니다. 대한민국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애들이 느끼는. 대한민국 남자애들은 여자들에게 질색을 해요. 2030들은 여자 2030들 때문에 미칠라 그래요. 대한민국 2030 남자들은 저 같은 중늙은이들 때문에 죽으려 그래요. 왜?
어떤 직장이든지 심지어 국회의원 뭐 이런 걸 봐도 모조리 여자 무대거든요. 여자 무대. 남자는 천직입니다. 그런 거 왜 말이 없어요, 여기 아무리 봐도. 있어요. 진짜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다 빠졌어. 군대 갔다 보니까 전부 정부 정책 비슷한 거 끝도 없는 얘기만 있어. 군대 갔다 오면 왜 이렇습니까? 우대하자는 거 있잖아. 우리는 왜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죠? 그걸 다 갖다 버렸어. 지방 독립. 지방 독립 되겠습니까? 진짜입니까 이거?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도를 바꿔야죠. 지방에 인재가 있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이 방법으로 국세지방세를 6대 4로 그렇게 하면 대구는 세금이 더 없을 텐데요. 지금 상태로는 안 되지만 대구는 국민소득이 15,000불밖에 안 됩니다. 없습니다. 아니, 거짓말입니다. 대구는 전국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입니다. 부산도 15,000달러밖에 안 돼요. 서울 기준으로 요즘 오세훈 시장이 안심소득을 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통계를 발표했어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한쪽은 싹 가려놓고 나머지 그럴듯한 통계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 그 거짓말이라고 폭로를 해줬죠. 그런데 그나마의 안심소득도 대구, 부산에서는 못합니다. 왜? 대구, 부산에서 안심소득을 하려 그러면 전 시민들에게 돈을 다 줘야 돼.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 연구가 덜 된 거다. 이거. 현 상태로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지방에 정말 일 안 하고 실력이 없는 엉터리들 국가 보조금이나 뜯어먹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지방 살리기 이런 것들. 지방에서 스스로 노력 안 합니다. 가덕도, 대구 신공항 이런 거에서 정부 보조금이나 뜯어먹으려고 눈들이 뻘게. 전라도는 민주당, 경상도는 국힘당, 양당이 적당하게 지역을 분할해서 적대적 동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거기 왕이에요. 대구에 예를 들어서 홍준표 시장은 거기서 왕입니다. 견제 없습니다. 무슨 견제를 받아요? 무슨 민주주의를 해? 광주시장, 전주시장이 민주주의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왕님들입니다. 4년 동안 아무런 간섭이 없습니다. 언론들이 있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언론들은 시장에게 잘 보여야 그나마 광고라도 뜯어먹습니다. 시가 돈이 제일 많아. 기업이 어디에 있어? 없습니다. 그 돈만 달라? 이거 돈 더 주겠다는 거예요. 돈 주면 해결이 되나? 제가 부산에 정치한다고 잠깐 내려다보고 제가 계산을 했어요. 아, 부산에서는 150명 정도 감옥에 보내면 되겠다. 명단이 쫙 나옵니다. 부패자 명단이. 거기에는 국힘당 의원들도 여러 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아, 부산에는 이렇습니다. 부산에는 자연물은 개인 소유권이 설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 모래사장,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바위, 이런 거는 사적 소유권이 설정이 안 됩니다, 원래. 근데 부산에 가보면 호텔에서 내려다보면 밑으로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야, 정말 개새끼들 오지게 해먹었구나. 오지게 해먹었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LCT. 이야, 정말 모래사장 위에 지어놓은 호텔이에요. 물론 밑에 바위까지 내려가 있죠.
모래사장이 어떻게 소유권이 설정이 됐지? 어느 놈이 해먹었어? 국힘당이 누대로 해먹은 거예요. 모래사장 위에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다니. 어떻게?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군부대가 먼저 들어와서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 군부대 땅이 됐어. 군부대니까 소유권이 설정이 됐지. 군부대 땅이 됐어. 국방부 땅이 됐어. 몇 년이 있다 슬그머니 그 땅을 개인에게 팔아먹었어. 그렇게 해서 개인 땅이 되고. 그래서 그 위에 어마어마한 빌딩을 줘요. 지금 가덕도요. 가덕도 잘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사기치는 거거든. 가덕도는 될 수가 없는 공항입니다. 근데 수십조 원의 돈을 지금 때려붓고요. 지방이 부패하고 썩어 있는데 무슨 지방자치? 지방자치부터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나? 지방자치 폐지하자. 차라리 그런 얘기가 솔직한 얘기 아닌가? 네. 동의해요. 아니, 우리 진지하게 볼 생각이야. 동의해요. 근데 우리 공화당조차도 보니까 다른 정당이나 비슷해. 엉터리 정당이. 국힘당이 왜 망했냐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양심의 손을 얹고 물어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조원진 찍지 않은 사람이 일어나보세요. 아니지. 잘못. 있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만일에 없어요. 내가 조원진을 찍으면 만에 하나 윤석열이가 떨어지면 그야말로 우리 공화당이 온 욕을 다 얻어먹을 거다.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라도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나는 윤석열을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멍청이들은 좀 나가죠. 아니, 박수 치지 마세요. 제가 이 참 중계되는 얘기가 세상 얘기하면 저희 다 뽀록이 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대통령 선거 직계표를 보고 내가 우리 공화당에 속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속았어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실 이것도 정말 의석이 없는 작은 정당에서 그래도 이 정도라도 만들어내는 것은 그래도 오랜 정치 경험이 있는 조 대표가 열심히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거 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사람들이 길에서 눈을 씻고 뭐라고? 오겠습니까? 안 본다 이게. 딴 데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정도 필요하고. 다른 정당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 그 초안을 잡아줘요, 그럼. 초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앞줄에 계신 분 중에 나이 40살 이상이시죠? 다? 너무 낮게 잡았나요? 나는 정과자가 아니다. 손 들고. 아니 우리 공화당에 계신 분들은 사회활동 안 하세요? 왜 이렇게 비정과자가 많아? 꼭 정과자가 되어야 하느냐고요? 예.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3분의 1이 전과자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3분의 1이 전과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전과자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이상하죠? 국회의원들도 전과자라.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전과자가 이렇게 많지? 교권력이 남발이에요. 여러분들도 무의식 중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놈 잡아 넣어라, 저놈 때려 죽이라, 저놈 이사도 못 가게 해라 하고 중벌주의, 엄벌주의를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다. 이번에 딥페이크 금지법이 만들어졌어요. 딥페이크 금지법.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하게 관찰하면 이런 게 들어가야 됩니다. 젊은 남녀가 포르노물도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이상하죠? 젊은 남녀가 포르노물, 섹스물을 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 공약에는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하나요? 공약 아니래도 보고 있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허위의식에 사로잡힌 분이거나 현실을 모르는 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섹스물을 볼 수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모조리 금지시켜놨습니다. 섹스자 들어가는 인터넷 주소는 우리나라 방통위가 아예 못 보도록 차단해놨습니다. 그런데 젊은 애들은 봐요. 어떻게? 외국 서버를 통해서 봅니다. 외국 서버를 통해서 보는 어플이 있어요. 딥페이크 가짜로 만드는 거. 왜 얼굴만 따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규제 얼굴, 저는 동영상에 굉장히 많아요. 얼굴을 따가지고 무슨 여자하고 섹스하는 빨가벗은 여자하고 둘이서 배고프고 섹스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 딥페이크라고 그러잖아요. 가짜로. 그거는 가지고만 있어도 본 적이 없어도 처벌을 하는 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런 법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야, 도덕분자의 나라가 되었구나.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처럼 섹스가 더러운 나라도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더러운 나라. 그러니까 전부 위선적인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K-팝 뭐 이런 거 영화 이런 거는 잘 만든다 하니까 엉터리예요. 그것도 엉터리. 진실을 직면하지 않는 법을 만듭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20, 30대 젊은 애들 표를 갖고 싶다 그러면 섹스물을 보게 해주라. 그 쓰면 젊은 애들이 봐옵니다. 왜? 섹스물 보고 싶어서 온다고 안 합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진실을 아는구나 하고 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무슨 자식을 안 낳는다고 뭐 자극을 받는 게 있어야 자식을 놓지. 진짜입니다. 우리나라는 섹스물을 볼 수 없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중동 국가 비슷한 나라예요. 중동 국가. 그런데 이번에 법 만들면서 성착취물이라는 이름으로 모조리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제가 휴대폰에 누가 제 휴대폰에 그걸 보내놨어요. 재미로 야 늙은 정규제 니도 이거 한 봐라. 그래서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심결에 한 며칠 안 봐서 그거 갖고 있어요. 근데 검찰이 예를 들어서 나를 조사를 한 거예요. 무슨 이유든지 간에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섹스물이 딱 나왔잖아요. 그 자체도 나는 처벌이야.
그것 자체로 나는 구속이 되고 며칠 동안 앉아 있으면서 탈탈 털려야 하는 거예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도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도 부의 불균형 얘기가 있어요. 부의 불균형요. 우리나라만큼 부가 그래도 평평한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 인구 5천만 명 이상 되는 그럴듯한 국가 중에 우리나라보다 부가 평등한 나라는 사회주의하는 독일밖에 없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어마어마한 나라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언론을 보거나 뭘 보면 이 나라는 지옥처럼 보여요. 그런 기초 위에서 우리가 좋은 공약을 낼 수 없다. 어떤 정당의 공약을 봐도 이래가지고 무슨 이 나라가 잘 될 것 같다는 신호 없습니다. 전혀 우리나라 정당들 공약을 아무리 봐도 이 나라는 싹수가 없는 나라다. 어떤 상상력도 없다. 진짜로 이 나라를 한번 멋지고 잘 살고 신나고 자유로운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정당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쏟고 있습니다. 뭘 쏟고 있냐? 제가 지금부터 이재명을 옹호를 한번 해볼게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역겹더라고. 네? 물병 던지세요. 물병 던지세요. 이재명은 오늘 11월 15일 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25일에는 위정교사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위정교사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은 검사 사칭 범죄의 유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 치고 전과자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자 인구 중에 3분의 1이 전과자입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이 나라는 무슨 조선시대처럼 잡아가면 전과자예요. 누구라도 엮어 넣어서 일마 조질 방법이 없나고 휴대폰 털어가지고 쫙 틀면 누구라도 전과자를 만듭니다. 일단 뭐라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죄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 만일에 이재명이 서울대 법대 정도를 나온 변호사였다면 검사 사칭 유죄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판사가 보니까 자식들 사법시험이라고 책임짓는데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 순대학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형편이 없어. 그런데 자식 우선 검사 사칭 한 놈은 따로 있거든요. 그 놈을 도와준 거예요. 어떻게 도와줬냐? 누가 사기를 쳤냐? KBS PD가 사칭을 했습니다. KBS PD가 당시 성남시장에게 뭔가를 질문하려고 검사인 것처럼 참 KBS라는 엉터리 언론기관이 검사 사칭을 했어요. 검사 사칭을 하려고 전화를 걸면서 옆에 그거를 도와주고 있던 이재명에게 물어봤어요. 자기가 이 PD가 말하면 그것이 안 보고 싶다 이런 PD 프로 있잖아요. 그 PD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는데 자기가 경상도 말을 하는 사람이라 그 검사를 사칭해야 되겠으니까 이재명에게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하는 검사 없어요? 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있다가 그 홍길동이 경상도에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홍길동 검사인데 하고 사기를 친 겁니다. 이건데 KBS PD는 봐주고 이재명만 검사 사칭 유죄 해서 150만 원 벌금을 받아서 검사 사칭범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진짜요? 예, 진짜. 이재명이 억울하죠. 그래서 억울하다고 나는 누명을 쓴 거다.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KBS는 봐주고 내가 그야말로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새파란 서울대 법대를 안 나온 변호사니까 나 혼자서 뒤집어 쓴 거야. 누명을 쓴 거야. 라고 TV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걸 걸어가지고 너는 검사 사칭범인데 누명을 썼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건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야 이거 큰일 났다 하고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여러 사람에게 접촉을 해가지고 김진성이라는 옛날에 그 성남시장 기사하고 겨우 통화를 해가지고 이보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당신이 그때 스토리를 잘 알잖아. 하니까 이 친구가 나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 이재명이가 막 설명을 해. 그게 진술 강요입니다. 위증 강요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위증 교사라고요?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자기 의사에 반하는 걸 분명히 얘기한 거 맞잖아요. 그 위증 교사를 나와 사지도 안 했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법정에 안 나왔습니다. 그건 둘이서 나눈 얘기죠. 둘이서 나눈 얘기. 아니죠. 그건 검찰이 주장하는 거죠. 녹취록에 있는데 그 녹취록이 그 친구가 법정에 나와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위정교사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다. 근데 검찰이 위정교사를 때려. 어디에서 얻은 증거로? 어디에서 얻은 증거로? 그 친구가 다른 범죄로 검찰이 조사를 받는데 휴대폰을 압수당했어. 그걸 또 검찰이 다 뒤진 거예요. 원래 다 뒤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그 조사하는 사건에 관련된 것만 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 뒤졌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재명과의 통화가 나오는 거예요. 검찰에서 요거도 잘 됐다 하고 그걸 증거라고 불법적으로 채등한 증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를 증거라고 제출한 거예요. 25일날 판사가 그게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판해야 되죠. 그 여러분들은 또 이재명이가 만일에 혹시 좀 가벼운 벌을 받거나 아니면 무죄가 되면 그 판사 직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판사 직이면 안 됩니다. 무고한 사람을 잡는 거예요. 누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들. 지금 이렇습니다. 옛날 로마에서 제가 이상한 얘기 할 거라고 그랬죠. 나갈 때 돌멩이를 던지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로마 황제 중에 로마 황제가 50명 정도 됩니다. 50명. 로마, 동로마는 빼고 50명 정도 되는 황제 중에 10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자기 근위병들에게. 말하자면 경호대, 자기를 지켜준다는 근위병들에게 암살을 당한 사람이 10명 정도. 칼리귤라, 칼리, 막시미시마, 등등등 해서 10명 정도. 근위병이
황제를 죽이고 그 황제 자리를 경매를 붙입니다. 자, 황제는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누가 로마 황제 할 사람, 자, 얼마 낼래? 하고 경매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역사에 종종 있습니다. 터키에서도 예니체리라고 하는 황실 돌격부대, 황제를 옹리하는 부대에서 오스만 3세, 셀림 2세 등등 3명의 황제를 죽입니다.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을 죽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회창 판사, 윤석열 검사, 홍준표 검사, 원희룡 검사, 나경원 판사, 이제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나라의 국힘당에 어떤 인간들이 대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권력을 누가 잡고 있느냐? 판검사들이 잡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 하는 나라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윤석열은 더구나 특수부 검사였습니다. 특수부라는 것은 옛날에 중수부가 이름을 바꿔서 특수부로 바꿨는데 특수부와 중수부가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수처 만든다고 할 때 굉장히 반대하셨죠. 네. 그 공수처가 바로 특수부입니다. 문재인이 자기의 특수부를 갖고 싶어서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특수부가 이때까지는 보수의 공수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아요? 그 특수부 검사를 뽑아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보수가 부끄럽지 않아요? 문제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국힘당은 어떤 당이냐? 검사, 판사 아니면은 대표가 될 수 없는 웃기는 정당입니다. 권력기구 종사자들의 오비당입니다. 권력기구 종사자들의 오비당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퇴역 군인들이 해먹거나 퇴역 검사들이 해먹거나 퇴역 판사들이 해먹거나 그게 답니다. 서울대 법대요. 지금 전부 서울대 법대잖아요. 신문에서 볼 수 있는 이 정권의 주요 인사 전부 서울법대입니다. 얘들이 우리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뭔가 맞출 수 있다? 택도 없습니다. 못 맞춥니다. 그 친구들. 다 그렇잖아요. 혹 한동훈도 그렇잖아요. 한동훈이가 윤석열 졸병입니다. 똑같은 복제품이잖아요. 한동훈이 하던 일이 뭔지 아세요? 여론 조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론 조작하는 게 한동훈이 프로로 하던 일이에요. 한동훈은 예를 들어서 언론 기자들 상대거든요. 한동훈이 별명이 편집국장입니다. 왜 편집국장이라느냐? 말하자면 지금 명태균이를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를 잡아넣었다. 이 홍길동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게 한동훈의 일입니다.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뭔가 정보를 만들어서 한 1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론사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특종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을 경쟁시켜서 이 홍길동을 완전히 묵사발 내도록 만드는 게 한동훈의 일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별명이 편집국장이에요. 그놈이 지금 대한민국 국힘당의 대표다.
여러분 찍어주겠습니까? 아니요. 또 찍어줘. 근데 여러분 중에 일부는 지난번에도 윤석열이 그러니까요. 했잖아요. 우리 당에도 붙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자신하세요? 네. 우리는 안 찍었다고? 네. 근데 국힘당은 찍고 있잖아요. 아니, 국힘당이 찍는다. 국힘당은 그렇게 찍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지금 국힘당 비슷하게 쓰고 있잖아요. 뭐가 다르냐, 이거는. 비슷해도 안 그 찍어주세요. 다른 거를 다루고 싶죠. 비슷해도 안 찍어주세요. 우리는 국힘당하고 달라야 돼. 다루고 싶죠. 달라야 돼. 당연히 달라야 되고 다루고 싶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첫째 임무는 국힘당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재명 욕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국힘당을 무너뜨려야 돼요. 국힘당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왜 민주정당이 아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슨 4대 개혁을 하겠다는데 윤석열이 4대 개혁이 뭔지 내용 보셨어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개혁이 아닙니다. 그 윤석열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노동개혁은 약자 보호, 공정 채용 이런 겁니다. 공정 채용이 어떻게 공정합니까? 공정해야 된다고요? 제일 공정한 것은 주사기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정한 채용을 원하세요? 말이 그럴 듯하죠. 공정한 채용. 아닙니다. 그 직업에, 그 일에, 그 일을 수행하기에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가장 정의로운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채용이라고 나는 정말 무서워요. 저 또 무슨 짓을 하나? 제가. 저 엉터리가. 전부 지금 엉터리 위선을 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용의 유연성, 해고의 유연성이거든요. 미국 보십시오. 미국은요, 왜 경제가 지금 잘 나가냐? 미국 경제는 왜 지금 잘 나가냐? 미국에서 AI 산업은 미국밖에 없죠. AI 산업은. 그런데 AI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이 산업계를 끌고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보니까 러시아예요. 러시아에서 이민간, 대학을 러시아에서 졸업하고 이민간 러시아에, 대학을 인도에서 졸업하고 이민간 인도에, 유태인, 대학을 대만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미국에 이민간 대만 사람, 전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엊그제 영국 보수당이 새로운 대표를 뽑았어요. 영국이 지난번 총선에서 노동당한테 박살이 났거든요. 4대1로 깨졌습니다. 노동당이 4, 보수당이 1. 시간이 다 됐나요? 그런데 영국 보수당에서 새로 보수당의 리더를 뽑았어요. 누구냐? 베이든옥이라고 하는 흑인 여자를 뽑았어요. 그거는 아예 미국에서 살다가 이사 온 여자예요. 런던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바로 엄마를 따라서 나이지리아 출신입니다. 그 사람을 영국 보수당 대표로 뽑았습니다. 만일에 우리 공화당에서 베트남에서 여기에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민 와서
어디 저 촌동네에서 살고 있는 베트남 여자를 당 대표로 세우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죠. 골치 아프죠? 사람이 야, 조은진 대표 이제는 막 쫓아내보자. 조은진 대표 쫓아내고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그 용인어디 경기도 변두리에 있는 아가씨를 불러가지고 당대표를 시키고 야, 들어보니까 말도 잘하고 똑똑하더라.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건 정체성이 문제죠. 정체성이 문제죠. 아니 그럼 조은진 대표 때문에 안 된다는 것 같으니까 조은진 기회는 안 대표는 되죠. 제외 괄호 안에 일단 넣어놓고 돼요 안 돼요? 당원으로 가능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 해가지고 아니 우리나라를 못 똑같은 이유는 바꾼다니까요. 안 맞죠. 그 국가가 아니라 아니 정체성을 봐야죠. 축구는 왜 히딩크가 된다 그러면서 그건 다르지. 정체성이랑 국가 우리가 수요가 여러분이 정도가 되면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 얘기를 했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그렇게 해서 개혁한 농지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여기에 많은 동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지만 여러분 중에 경상도 출신인 분들은 이승만 때 농지개혁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자기 집안에 아는 사람이 있다. 집안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다. 한 분 계십니다. 네, 몇 분 계십니다. 경상도에는 거의 없습니다. 농지 개혁은 거의 전라도 땅에서 문제가 됩니다. 서울에도 경상도가 있거든요. 여기가 서울에 있다가 경상도가 그 농지 개혁에 얼마를 땅을 받으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가 찌개졌어요. 찌개졌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농지 개혁을 했어요. 새마을 찌개졌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 아니 이승만 대통령 때의 농지 개혁을 얘기하는 것이야. 아니 박정희 대통령 때 무슨 농지 개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농지 개혁은 전체 농지의 30%밖에 안 됩니다. 30%밖에 안 되고 그 농지 개혁의 북한에서의 농지개혁은 토지국유하고 북한 애들이 그 농지개혁한 땅에다가 40%의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이미 남조선 농민들은 북조선에서 40%씩이나 세금 매긴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북한의 농지개혁에 어떤 질투나 선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농지개혁을 하는데 북한 애들이 농지개혁을 해가지고 남한에 농민들이 북한을 질투하거나 선망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나마 농지개혁을 해서 선망을 안 하게 되겠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은 이승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미군정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승만 대통령의 공로로 둔갑시켜 놓고 이승만의 공이라고 말도 안 되는 선전을 건국전쟁이 하고 있어요. 일본, 한국, 필리핀, 대만, 싱가포르 5나라에서 똑같이 했거든요. 그 지금 보수가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사실은 전부 말하자면 이재명에 대한 증오심 빼면은 뭐가 다르지? 이재명에 대한 증오심 빼면 우리 진영이니까 옳고 우리 진영 아니니까 저놈들을 엉터리라는 걸 빼면 뭐가 다르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좀 하니까 역시 반응이 별로군요. 딱 정규제. 벌써 잠드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원전 대표님은 와요. 예? 네. 원한다고 할 수는 없어. 독재자들 중에 그거는 히틀러도 그건 아니에요. 히틀러 얘기하니까 또 굉장히 기분 나쁘시죠? 근데 히틀러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그런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은 고급 당원이니까 생략하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독재자가 투표에서 져서 독재를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사실도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를 넘길게요.